비서실장이여 윤석열 대통령이 직언하지 못하면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것도 오늘 마찬가지로 칼럼 내용 중인데요. 칼럼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 꽤 들어 있습니다. 네, 대통령 비서실 뿐만이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윤 대통령의 위기 상황에서 어떠한 스탠스가 필요한지 지금 얘기를 한번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화 칼럼이죠. 김순덕의 도발. 예, 도발이라는 것은 제가 신문 지면에는 안 나오고요. 온라인 상에서만 있는 그런 그 칼럼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아무튼 여러분과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요. 중간중간에 핵심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럼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 장관급 인사 4명이 더구나 그중 3명은 인사청문회에 오르지도 못하고 낙마했다. 이 정도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사퇴는 아니어도 적어도 사과는 했어야 마땅했다. 윤 대통령이 뻑하면 비교하는 문재인 정부의 첫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도 사과에 인색하지는 않았다. 심지어 낙마가 나오기 전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강경화 외무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의 위장 전입 문제가 불거지자 그는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여기에서 그는 임종석 얘기입니다. 5월 26일 대통령 취임 16일 만에 인사를 사죄한 임종석 비서실장. 문정권이 대선 기간 중 지시했던 공직 진입 원천 저지 5대 원칙 있죠? 5가지가 있죠.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이것을 수정하겠다면서 임종석은 저희가 내놓은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국민께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김용준 총리 후보자부터 장차관급 6명이 낙마를 하자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은 2013년 3월 새 정부 인사와 관련해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인사위원장으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대통령 취임 후 불과 한 달 5일 만이다. 윤 대통령 취임 2달이 넘도록 사과는커녕 존재감조차 없는 김대기 실장에 비하면 매우 신사였던 셈이다. 심지어 새누리당은 청와대 인사 참사 질타, 그러나 허태열의 사과는 청와대 대변인을 통한 대독 사과였다. 그러자 당정청 워크숍에선 인사 참사를 놓고 여당의 질책이 쏟아졌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감히 언급도 못하는 비판이 당시 새누리당에서는 쏟아졌던 거였다. 현재 대통령실 부대변이고 당시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였던 이재명은 2013년 그 이재명과 동명이인입니다. 2013년 4월 1일자 동아일보에 이렇게 썼다. 허태열 비서실장은 당정청 워크숍에서도 여당의 질책이 이어지자 제대로 대통령을 보좌하는지 자문할 때 여러 가지 미흡함이 많다. 따가운 질책, 공포스러운 질책을 듣고 통렬히 반성한다. 대통령을 통감하며 정말 죄송하고 잘하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렇게 허태열이 사과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허태열은 물러났다. 지금 이 칼럼에서는 비서실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메인 내용입니다. 계속 그 메인 내용에서 이제 이 전방위적으로 접근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독재 정권에서도 비서실장이 막강하다. 비서실장은 그 권한이 막강하다는 말이 있다. 정부 조직법상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비서실을 둔다고 간단하게 돼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신임 여부에 따라서 비서실장의 역할과 영향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법이다. 전두환은 첫 비서실장으로 주미대사를 지낸 김경원을 발탁했다. 방미로 정통성을 인정받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서다. 김경원은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의 유경재단 설립을 막으려 애를 쓰기도 했다. 실세 박철원 당시 법률비서관을 통해 기부금 상한선을 두는 것까지는 해냈으나 큰 일을 한 셈이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 노재봉은 직원은 물론 장관 인선까지 바꾼 아주 실세 비서실장이었다. 이제 칼럼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대통령 소속 인사비서관의 아내가 대통령 부속실 취업을 하려다 대통령 부부의 스페인 출장에 공군 1호기를 버젓이 타고 돌아왔다.
윤 대통령의 외가 육촌 친척 최모 씨가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으로 채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모든 일이 국민의 눈에는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고 비서실장은 대통령에 직언한 적이 있는지 매우 궁금하다.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이 30%로 내려앉았으면 대통령실장은 비상을 걸었어야 마땅했다.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이 아무리 소통이라 해도 대통령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이 같은 국민 억장을 무너뜨리게 하는 어법이면 고쳐야 한다고 쓴소리 했어야 한다. 대통령실에서 여러 번 건의했음에도 대통령이 안 들었으면 비서실장이라는 직을 걸고라도 개선책을 마련했어야 한다. 대통령한테 스피치 선생님이라도 붙여주든지. 예, 칼럼은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지금 한간에선 검찰 출신 대통령에겐 무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한 걱정들을 한다. 김건희 여사 빼고 이번 가로 열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한 말씀을 한 겁니다. 한 내용을.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바른 눈과 귀 역할을 못할 거면 더 이상 세금 축내지 말고 물러나기 바란다. 예, 마지막 워딩이 참 세죠. 더 이상 세금 축내지 말고 물러나기를 바란다. 라고, 예, 지금, 대통령과, 이 윤석열 정권의 지지도가 추락하는 마당에서 가장 핵심 요직이자 지근거리에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 예, 김대기 비서실장이죠. 예, 이분은 기획재정부 출신 경제 관료 출신인데 아무튼 경제를 중요시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있는지 비서실장을, 예, 정치 쪽에서 단련된 사람이 아니라 경제 파트에 있던 김대기 실장을 데려와서 비서실장을 썼는데 영 어떤 정무 감각이라든가 필요할 때 직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가 않는다. 그래서 국민 눈에는 비서실장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른다. 더 이상 직원에 겁을 낼 거면은 직을 걸고 물러나기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처음부터 김대기는 아니라고 하다가 엄청 욕을 먹었습니다. 왕돈이님. 예, 김순덕 이분은 문통 때도 이렇게 질타를 하셨나요? 김나영님. 네, 김나영님이 바라보는 수준까지는 미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김순덕, 예, 동아일보에서 제가 같이 근무했던 분입니다만은, 문재인 그 정부 때도 나름대로 이렇게, 질타를 했던 칼럼이 여러 개 있습니다. 네. 아마 우리 김나영님처럼, 예, 그런, 우리 수준 높은 그런 독자층한테는 글쎄요, 조금 아무래도 이 눈치 저 눈치를 보여야 할 게 꽤 있었을 테니까요. 미흡할지는 몰라도 문재인 정부를 이렇게 지적을 하고 따끔한 질타를 하고, 그런 칼럼은 여러 개를 쓴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그 답변에, 그 물음에 답변이 됐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네, 네 번째, 윤회 직원 못하면 비서실장이 물러나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또전님, 세븐님, 박명수님, 김재선님, 김병은님, 황경자님, 예, 꾸준하게, 예, 메시지를 올려주고 계셨네요. 네. 임명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시기상조 아닐까요? 그러니까 좀 더 시간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있죠. 김병은님. 예, 김병은님도 그렇군요. 네. 김병은님 그 말씀에 아마 동조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아직 2달밖에 출범이 안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직을 걸고 그렇게 센소리를 해야 된다. 아니면 물러나라라고 하는 건 조금 이를 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예, 동의하는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